쪽방신문 참가료가 나왔습니다. 쪽방신문 처음 보실 텐데요. 홈리스 주거팀에서 올해부터 매월 15일 날 만들기로 한 신문입니다. 왜 새로운 이 신문을 만들기로 했냐면 양동 재개발 지구 쪽방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까 생각하다가 쪽방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은 신문을 만들어서 이걸 전해드리면서 주민들과 좀 관계를 더 트자. 그래서 쪽방 개발에 대해서 같이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은 이 신문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쪽방 신문은 크게 이틀에 걸쳐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양동 재개발 지구 주민들을 만나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루를 잡아서 서울 지역에 있는 4대 쪽방을 가서 일일이 나눠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 주거팀이 같이 하는 단체 활동가들, 쪽방 주민들이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쪽방 비닐하우스는 원래 2007년에 계획 발표하면서 2009년까지는 없애겠다, 이런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시간 계획을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2009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쪽방은 남아있고 비닐하우스는 남아있으니까 실패했지만, 이런 시간 계획이 있는 주거 전략을 세우라는 게 유엔의 권고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홈리스 행동 첫 월별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크고 작은 활동 중에서 주요 이슈를 모아 진행하겠습니다. 6월 17일 영등포 쪽방촌 철거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이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영등포 쪽방주민 현황을 파악할 것, 그리고 순환개발을 통해 이들이 365개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쪽방 주민과 주변 주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TFT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도 이곳 영등포 쪽방 주민 주거사업을 롤 모델로 주거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시주거를 거친 분들 한 90% 정도가 그 주거 유지와 지역사회 정착을 하시는 걸로 서울시는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지만 무주거보다는 나은 거고, 또 다른 주거로 갈 수 있는 발판 내지는 더 열악한 상태로 떨어지기 전에 어떤 그물망, 이런 게 이제 임시주거의 기능인데, 다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쪽방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민간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3만 3천 원이 쪽방 월세였으면 이제 주거급여가 26만 6천 원 됐으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민간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너무 돈이 아까운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민간이 스스로 어떤 개선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최 선생님 발제를 보면 쪽방에 아프거나 장애 있거나 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 여성은 한 10% 정도만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무장애 설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돼 있죠. 휠체어 타신 분들은 쪽방이 못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많아 다 임대주택을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서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그 2년 이내, 들어오신 지 2년 이내 이렇게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항구적인 거처로 활용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과도기적 주거로 활용을 했고,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쪽방의 순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임시 주거를 좀 공공에서 공급을 해서 어떤 무장애 설비라든지 어떤 그 여성 친화적인 어떤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자원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비접종 주거를 개선한 것과 동시에 그런 이제 과도기적 임시 주거를 좀 긴급주택 형태로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고, 공공의 사업 시행을 할 때 LH라도 SH 공사라도 막 마이너스가 엄청나면은 이건 지속가능 사업이 안 되거든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영등포구나 이런 쪽방촌 같은 경우는 영도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이고 뭐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부지 내에서 채권 용적률을 많이 확보해서 기존 주민들 100% 수용하면서 그런 영구임대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분양으로 조금
충당하자는 그런 사업 구조를 짰고요. 그런 사업 구조가 이제 잘 만들어 정립이 돼야지만 다른 지역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다른 지역에도 이 쪽방 정비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등포구에서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이 그 직원들 굉장히 이 쪽방 정비에 대해서 열심히 해줬고요. 기초자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도자를 쓸 때 너무 좋게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 나왔는데 요거 하나로 끝나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보도자료를 기자님들 보시라고 쓴 게 아니라 나머지 서울 지역에 있는 쪽방이 있는 구청장님과 대전대도 부산 인천에 계신 지자체장님께서 좀 이 보도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워딩 쓸 때 굉장히 성심성의껏 썼고 또 그날 발표할 때 그 지역에 계신 기자님들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나올 때 너무 억울했어요. 그걸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일한다는 사람을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살려고 들어온 사람을 다시 나가서 그냥 노숙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걸로 계기가 돼서 거기서 뭐 좀 바뀌어갖고 다음에는 이러지 않는다면은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로라 그러면 또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하겠죠. 3월 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수원 M 노숙인 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입소인 퇴거를 종용해 부당하게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수원의 M 노숙인 시설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노숙인 자아시설은 감염 예방을 이유로 직장생활의 출입을 금지한다면서 직장생활 유지를 원한다면 회사의 협의해 숙식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자아를 하기 위해 이를 유지했던 피해자는 숙식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거와 일자리 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노숙인 자아시설은 주거권과 노동할 권리 둘 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자활시설이 시설생활자에 대한 정당한 목록 없이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신체 자유 역시 해당됩니다. 더불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면 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건강관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렇듯 M 노숙인 자아시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라는 명분하에 주거권, 노동할 권리, 신체의 자유, 건강권 등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침해하며 해당 시설 생활인들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해당 자아시설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지난 3월 25일 양동개발지역 쪽방주민 퇴거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요. 양동지구는 1월 16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일부 지역은 소규모 정비지구로 일부는 소규모 소단위 관리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표되자 임대인은 이주 비용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에게 방을 비워줄 것을 강요하고 주거대책도 없는 쪽방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또 아니면 또 다른 쪽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시행처인 서울시에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나 시청, 나라 일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시절 살아오는 동안 거짓으로 또
세상을 꾸미려고 합니까? 그냥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 사는 게 뭐가 짭니까? 박원순 시장님, 따뜻하게 말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당신들, 능력 가진 사람들이 그냥 막말아 가기를 한다면 정말 큰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연대 사업으로는 2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송파 세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한 번의 사업 실패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건강을 잃었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디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부채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송파 세모녀 6주기 추모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월 14일에 돌아가신 고 김남선님에 대한 추억을 공유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함께 수급 신청을 하러 갔을 때 거절당했던 이유를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과 공유를 했고, 그 당시에 부모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이유로 수급을 포기하시고 시설로 들어가셨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급을 받게 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3월 27일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공천 규탄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권침해 조사단과 검찰 과거사에 조사 결과 나온 그 부족했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도 그 범죄 사실들이 밝혀졌던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를, 그렇게 살인 진압을 지시했던 김석기를 무법한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황교안이 그렇게 무리하게 국회의원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 유가족들은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1월 24일 설을 맞아 홈리스행동에서는 설 음식을 함께 만들고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 당일엔 차례상을 차리고 모두 함께 조상님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공영장례 무력화 중구청 규탄 기자회견과 1월 18일 철거민 투쟁대회, 2월 13일 충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3월 23일에는 쪽방 공공주도개발 요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홈리스행동 동향은 영상으로도 배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리스행동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시청과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3월 홈리스행동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